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서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분 오시면은 진짜 그냥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파전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 시간 되시기도 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이 대단하신 분들을 만나서 제가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게으른 저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조그마하게 지금 이렇게 공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제가 이제 한복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상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왜 이름이 노을치마냐 제일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 이제 한복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무슨 책을 보다가 이제 뭐 다산 정약용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보고 되게 좀 느낌이 좋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배를 이제 다산 유배를 가 있을 때 이제 유배 간지 이제 오래된 시점이었는데 그 부인이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짐 보내는 인편에 그 시집 올 때 입었던 자기 치마를 이제 그때는 다 노기홍상으로 결혼 때는 뭐 붉은 치마에 다 초록 저고리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치마하고 뭐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그 치마가 이미 결혼하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치마색이 이미 이제 그 책에선 표현이 치마색이 노을빛으로 이제 변해 있어. 그러니까 붉은 치마가 이제 노을빛으로 변해 있은 그 치마에 가족들과도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당부의 글, 이제 그걸 이제 그 독자로 만들어서 그 치마 폭에다가 이제 그 써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하피첩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중앙박물관에서 저번에 전시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당부를 이제 적은 그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딸한테는 이제 또 그 치마의 다른 폭에는 이제 또 딸이 결혼하는데 그 딸에게 이제 그림과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보내줬다는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남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노을 치마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처음에 당연히 그냥 그때는 이제 배우고 있을 때였고 뭐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뭐 있을 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나중에 그 내 이름으로 뭔가 이제 한복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이름 써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명함 팔려고 이제 그랬더니 주변에서 친구들이 진짜 그림 할 거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노을이면 이렇게 지는 느낌인데 괜찮겠냐. 근데 사실 뭐 노을이 그 해가 뜰 때도 그것도 이제 노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질 때도 표현하면서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내 느낌대로 간다고 그냥 밀어붙여서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뭔가 이야기가 있고 이제 길게 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저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 이제 특강을 이제 의뢰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한복 시장에 관한 뭐 이제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저희 뭐 공방을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공방 창업에 뭐 필요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지금 작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한복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일하면서 조금씩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지금 한복 시장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을 좀 알아야 그래도 이제 앞으로 창업을 하시던지 근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론 거의 다 아시는 얘기긴 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한복을 좀 이렇게 많이 안 입게 된 계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마 IMF가 아마 좀 많이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90년대쯤에 결혼하셨던 분들만 해도 보시면은 결혼하실 때 보통 치마 저고리 거의 거의 두 벌 맞춤 하시고 뭐 두루마기도 하시고 시부모님 뭐 친정 부모님 뭐 다 옷 하시고 신랑도 하고 그때만 해도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결혼하시는 분들만 해도 다 그 정도는 해서 뭐 경제력에 크게 상관없이 다 그 정도는 해서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불 같은 경우에도 목화솜 넣어서 이불도 해서 가고, 뭐 친척들 선물도 해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봐도 뭐 예전에 뭐 할아버지 뭐 환갑 칠순잔치 보면 뭐 고모 이모들 한복 다 맞춰서 옷 입고 사진 찍고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행사 뭐 크고 작은 행사에는 당연히 그냥 한복을 입는 걸로 다 생각을 했었죠. 누구 뭐 결혼식을 가도 친척 결혼식에 가도 다 입고 가시고. 예전에도 저 기억해 보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주말에 한복 입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 꽤 많으셨어요. 그 결혼식장 가시는 분들. 근데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드시죠. 물론 이제 자가용으로 뭐 움직이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입으시는 그 횟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그 영향, 뭐, 어찌됐건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화가 빨리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든 간편하게 좀 생략하고, 뭐, 이런 좀 뭔가 빨리빨리, 예,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한복 조금 덜 입게 된 거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느끼기에는 이제 그 IMF 전후에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았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이제 알고 지내던 그 한복 원단집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냐면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한 15년쯤에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된대. 그러면은 또 몇 년 뒤에 가면 또 너무 안 된대요. 속으로 저 정도에서 몇 년 안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계속 하시고 한 20년째 계속 하시고 안 된다는 상태로 20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보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패션 일반 그 패션 전체 규모, 패션 시장의 전체 규모에서 한복 도소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조금 넘어오면서 형태적인 변화도 조금 일어나고 뭐 소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좀 현대적인 소재 뭐 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형태 같은 걸로 보면은 예전에는 다 평면으로 된 저고리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매, 여기도 그냥 직선으로 된 소매. 근데 이제 아몰 저고리라 그래서 양장 패턴의 그 소매에 아몰 이렇게 둥글게 파서 입는 그런 저고리. 그 다음에 뭐 치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좀 자락을 많이 이렇게 많이 후려서 입는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의 이제 직선으로 잘라서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많이 쳐서 입는 옷, 이제 그런 것도 많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태, 그러니까 뭔가 좀 간소화되면서 예전에는 보시면은 보통 저고리는 요즘 나오는 일반 저고리는 보면 거의 세 겹으로 만들어 있어요. 겉감, 그다음에 신감, 안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전 옷은 거의 그러니까 물론 바느질 방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된 옷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속저고리를 입고 이제 2겹을 입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하나로 된 거죠. 요즘 거의 3겹으로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조금 그 형태적인 변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조금 나고 그 전에도 생활한복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패셔너블하지는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토 염색이나 그러니까 일반 한복은 정말 그 쨍한 그 원색인 거 반면에 좀 흐린 톤 다운된 그런 이제 천연 염색을 해서 형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저고리 조금 길게 해서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변화는 없고 많이 입었는데 근데 느낌이 그 전에는 이제 인식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입는 옷 보면은 그 전에 입는 생활한복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입는 거 아니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 법복으로 입으시는 옷 아니면 뭐 약간 좀 운동권에 계시는 분들이 입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그 옷을 패셔너블 좀 독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뭔가 패셔너블하다는 느낌은 아마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이제 넘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연령대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좀 확 뭔가 이제 붐이 이제 한번 또 일었던 게 그 천리 원피스 요즘 또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입던 그 천릭이라는 그 옷을 변형시켜서 만든 거라고는 이제 패션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원래는 남자 옷인 거죠, 천릭이. 그러니까 상하가 나눠져 있는 옷이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이제 붐이 일면서 그 형태를 이제 원피스 형태로 이제 여성들이 입을 수 있게 만들면서 주로 이제 젊은 20, 30대가 이제 많이 입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일반적인 한복 치마는 그 그 가슴 말기죠. 가슴 말기에서 이제 있는 치마인데 이제 그걸 이제 허리 말기 길이 짧게 해서 이제 허리에 돌려서 입는 그런 옷.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패셔너블한 느낌, 감이 그러면서 이제 많이가 되고, 소재도 뭐 면에 꽃무늬 들어간 거, 뭐 레이스 이제 이런 거 그 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던 소재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이제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의 이제 조금 변화를 보면 제작하시는 분들도 일단 연령대가 좀 많이 낮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팝아트적인 뭐 그 한국적인 요소를 이제 뭐 옷에 프린트를 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뭔가 패치 장식을 붙이던지 이제 그런 느낌의 옷,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이템을 믹스 매치해서 뭔가 코디 좀 되게 특이한 느낌이 난다 했을 정도 이제 그런 코디. 그 요즘 지금 최근에 그 이슈가 된 게 그 블랙핑크 입었던 옷. 사실 그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그 믹스 매치 한 게 좀 굉장히 저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레이어드 형식의 이제 그런 옷이 이제 많이 이제 요즘은 점점 근데 앞으로는 그런 쪽이 더 그러니까 새로 뭔가 디자인이 나온다기보다 그런 믹스 매치는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느냐, 이제 그런 쪽이 좀 더 많이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저도 그냥 일반 의상학과 나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디자인은 웬만한 거 다 나왔다. 그때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디자인 뭐 웬만한 거 다 나왔지. 앞으로 뭐 디자인 더 나올 게 뭐가 있어. 앞으로는 소재다. 벌써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옷을 제작하거나 하면서 느끼는 제일 이제 부딪히는 벽 중에 하나도 그렇고 소재가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소재 개발하기에는 조금 뭔가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발전시키는 게 앞으로는 좀 되게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경복궁이나 이런 데 이제 궁 근처에서 이제 한복 대여 많이 입으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옷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사람들은 그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뭐 전통을 입는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뭔가 놀이를 한다 이제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서 대화해서 이제 뭐 사진 찍고 이제 이런 하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소심하신 분들은 인형에다가 한복 입혀서 놀이.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 여행들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이러고 계시지만 그 한복도 처음에 이제 궁 근처에서 입고 받는 그런 이제 놀이 문화가 조금 생기더니 해외여행 가서 옷 입고 한복 입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이제 SNS 올리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몇몇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뭐 페어 같은 데서 뵌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옷을 부피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복 소재 좀 특성상 약간 구김이 많이 가는 원단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입고 다니기가 불편하시니까 인형에다가 이제 한복을 입혀가지고 자기 여행지마다 이제 데리고 다니는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뭐 다른 옷 입혀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서 남기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꽤 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놀이 문화가 직접 내가 뭐 입고 하는 놀이 문화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좀 키덜트적인 게 좀 더 성향들이 강하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형 놀이 문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커지고, 그 다음에 사실 전통 한복 입을 일이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혼수 위주의, 이제 위주로 한복을 입으시고, 입으실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 한복을 만들긴 하지만 입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형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이제 처음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전통이 좋아서 이제 오셔요. 그래갖고 이제 종류별로 이제 몇 가지를 딱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다들 보면 이제 그 비슷한 패턴이 돼요. 약간 회의를 느끼세요. 내가 입고 갈 데도 없는데 우리 동네 공원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인형이라도 입히자. 인형 집에 놓고 이제 인형이라도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인형 옷은 오히려 전통 한복을 많이 고집해서 만드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뭐, 외부 전시 같은 데도 보시면, 한복 인형이 퓨전 한복 입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의외로. 그, 퓨전 한복은 내가 입어도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전통적인, 그 옷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입히시는 분들을 이제 많으시고,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입으시는 거는 많이 이제 패션화된 한복. 조금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약간 흐름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공방을 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은 뭐 지금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한복 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시는 거를 더 요즘은 많이 원하시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좀 운영하기도 좀 힘드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한복에 대해서 좀 아셔야 뭐 믹스 매치를 하시던 뭐 패턴을 뭐 어떻게 하시던 이제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그, 한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폭넓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그 관심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내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그 소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에서만 보는 한복, 이제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이제 그 보여지는 디자인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디자인에서 뭐 이제 기본 긴 모양, 뭐 여민 뭐 방향, 뭐 소매 모양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디자인을 다 같이 응용을 하세요. 근데 옷을 하시다가 보면 그 소재에서 오는 뭔가 그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 방법에서 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확실히 그 두 개가 나뉘어지는 거도 있고, 그 다음에 패턴에서 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직접 만들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큰 건 있어요. 근데 직접 만들어 보시고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정말 맛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셔도 정말 바느질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느질에 정답은 없어요. 그죠? 뭐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사실 만들어서 이쁘면 장땡이죠.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나는 이 방법이 편하더라. 아니면 나는 이렇게 뭐 똑같은 부분에 이 바느질과 이 바느질을 해도 내가 했을 때 요 모양이 좀 더 예쁘더라. 그래서 그거는 어찌됐건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해서는 모르죠. 여러 가지를 해봐서 그 중에서 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복에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방을 하시면서 뭐 공방에서 요즘은 거의 강의 다 하시잖아요. 공방에서. 그죠? 근데 강의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뭐 내 공방에서 내가 그냥 몇 분 해서 하시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없으시지만 이제 기관 같은 데서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신 게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한복 학과는 지금 뭐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의상학과에서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배울 뿐이지 뭐 배화에 있던 그 한복과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증명할 만한 그 일반 패션 학과를 다 나왔지만 내가 조금 더 한복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거는 그래도 어찌됐건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복 기능사, 한복 기사, 그러니까 뭐 기사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뭐 기능사 정도는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기능사 같으면은 이제 시험 보시는 게 뭐 색동 저고리나 그다음에 뭐 삼회장 저고리, 그다음에 문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 두 개가 조금 어려운
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동은 사실 다 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색동은 그냥 프린트된 색동 이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뭐 어깨 파서 하는 뭐 모양 같은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을 보려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라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기사에서는 조금 더 뭐 난이도 있는 거, 뭐 도포나 뭐 사교삼,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그런 거에서 보실 수 있는데, 뭐 강의하시기에는 기능사 정도만 있으셔도 이제 괜찮으실 것 같고, 기관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어쨌든 관련 자격증이 많은 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 패션은 다 따셨나요? 아마 있으신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관련된 거로 이제 따지자면, 뭐, 한복 기능사 기사, 그 다음에 지금 패션 쪽, 그 다음에 칼라리스트. 칼라리스트는, 색 보는데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톤 구별하는 거, 사실,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연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색깔 보는 그 감각을 키우는 데는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이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대비 제일 쉽게 딸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은 이제 세탁 기능사. 네, 사실 뭐 오히려 이론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섬유에 관한 거라서 무슨 화학식도 나오고 뭐 이제 그래서 그게 조금 복잡할 수 있긴 하지만 실기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뭐 와이셔츠 하나 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단 종류 뭐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얼룩 빼는 거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 지금 학교에서 배우신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연습만 조금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따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했을 때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그런 관련 자격증을 좀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뭔가 단기간에 목표가 있으면 좀 많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제 최소한 오늘 요만큼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공방이나 강의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시간 쪼개서 이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자격증 저도 뭐 하면서 선생님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 조금 젊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다른 일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자격증 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그 말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도움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쉬면서 공부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해야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가지. 쉬면서, 물론 이제 뭐 내가 뭐 몸 힘들어서 쉬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쉬는 거지. 이 자격증으로 내가 쉬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바쁠 때 더 시간을 잘 쪼개서 쓰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그쵸.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제 공부하시는 사이사이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생각하셔서, 지금 내가 길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이제 좀 시간 짧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제 어떤 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담인데 지금 이제 여기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디지털 대학 지금 아마 휴학 중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 얼마나 심하게 열심히 사시냐 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한복이 이제 하고 싶으셔갖고 한복을 배우셨어요. 지금 중부기술교육원 이제 한복과를 이제 저녁에 다니시는데 낮에 직장을 다니세요. 낮에 직장을 다니고 이제 저녁도 먹고 이제 달려오죠. 거기 수업 시간 맞추려면. 그것만 해도 너무 이제 일이 많으신데, 이제 지원 살림까지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이제 원광 디지털대 한국 복식을 등록을 하셨어요. 3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녀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거기 실기 수업 과제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밤을 새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걸 하고 주무시고 출근하고 이제 그걸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은 자기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대요. 밤을 새도 그게 너무 재미있으셔서 3시, 4시까지 과제를 하고 와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 조금 이제 물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못하면 조금 뭔가 산만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내가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재밌고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 하셔서 진짜 그 에너지를 되게 많이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 생활이 힘들어도 이제 그걸로 에너지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양장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대를 가셨는데 이제 지금 휴학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도 배우러 오세요. 한복을 처음에는 이제 아마 규방을 이분이 시작하셨다가 그 한복에 조금 이제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하다가 하시면서 이제 자기 입으시는 그 생활 한복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분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근데 이거 공방을 하시거나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하는 이유 오로지 하나가 자기 지금 생활의 힐링, 바느질 힐링되는데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바느질 거리만 잡고 있으면 자기는 그냥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힐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만들면 목표가 없으면 이것도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목표가 뭐냐면 자기 환갑에 전시회에 전시회 한번 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그때를 목표로 아직 10년 넘게 남았는데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작은 목표, 뭐 큰 거 아니더라도 뭐 그런 거대한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길게 난 지구력이 없다 하시면 단기간에 뭔가 그런 목표를 만드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뭐 앞으로 뭐 공방을 하시던 이제 그거는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이제 좀 하시는 거 제가 좀 추천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수업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의상을 일반 패션 먼저 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복을 했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한복 만드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양장하시던 분들은 사고가 이제 딱 거기에 이제 맞춰져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복 수업을 하면 한복은 옷을 만들 때 시접 굉장히 넉넉히 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양장하시던 분들이 왜 처음부터 시접 딱 맞게 안 자르네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양장은 이제 패턴을 이제 완성선을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한복은 한 줄 그려놓고 받고 다시 다리고 거기서 다시 치수 내서 다시 그리고 이런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냐고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은 불만이 없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기존에 그 양장했던 그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조금 그런 처음에 하시면서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패턴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한복은 어떻게 보면 패턴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면 재단이라는 게 뭐 바느질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냥 패턴을 그냥 원단에다 그냥 그대로 그리신 따로 종이 패턴 없이 여기에다가 그냥 계속 그려가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한복을 저고리를 배우신다 이렇게 하실 때는 따로 패턴 거의 아마 없이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그 자격증 이제 얘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자격증 시험에서는 한복도 양장처럼 이렇게 패턴을 해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뽑으려면 한복 패턴도 한복에 사실 패턴을 할 게 없으니까 양장 패턴을 가지고 와서 이걸 응용해서 나만의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복에 그런 좀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물론 이론적인 거 조금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장의 그런 뭐 패턴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합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옷을 제작을 하셔야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나올 텐데, 이걸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가서 뭘 봐도 잘 모르겠다 이랬더니 이제 선생님, 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일단 무조건 많이 보래요. 그래서 진짜 2, 3년은 전시는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한 2, 3년 딱 지나니까 어느 날 전시를 보러 갔는데 자꾸 이렇게 그 전에 봤던 옷들과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 눈이 많이 그런 전시 같은 거에, 그러니까 직접 내가 제작하지 않더라도 많이 노출이 되어서 비교할 수 있는 눈은 만드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시는 거 안 하시더라도 그런 거 가서 보시는 거, 또 뭐
패션 관련된 뭐 물론 전시 같은 거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복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한복 아니더라도 뭐 전통 문화에 관련된 뭐 공연도 다 한복 입고 공연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공연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전시 같은 거 보시는 거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으세요, 공방하실 때. 그래서 공방을 이제 내가 하시고자 하시면은 이제 내가 전체 이 모든 걸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좀 나는 뭐 생활 한복, 나는 아니면 뭐 전통 한복, 아니면 나는 뭔가 뭐 보자기가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인형 한복.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거 한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일반 혼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여는 사실 뭐 대외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냥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여도 조금씩 하고 뭐 애기 옷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형 옷도 하고 사실 이것저것 그냥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뭔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서는 뭔가 하나 저기가 뭔가 대표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오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잡은 게 이제 인형이거든요. 인형이 일단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일반 한복, 요즘은 이제 전통 한복은 이제 거의 혼수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예전에 거의 맞춤으로 하셨다면 요즘은 다 대여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걸 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겠죠. 그래서 뭐 내가 대여 위주로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애기 옷을 할 건지, 뭐 인형 옷을 할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셔서 하시는데, 대여는 점점 이게 보면 맞춤에서 이제 대여로 가다가 요즘 이제 맞춤 대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레스가 예전에 그랬죠. 한참 그냥 일반 대여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더 고급으로 이제 되면서 약간 맞춤 대여 형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복도 약간 좀 그런 흐름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복도 요즘 맞춤 대여를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이제 혼수 한복이 위주였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 신부는 결혼식장에서 이제 드레스 주로 입고 가니까 양가 어머님들만 거의 이제 한복 요즘은 입으세요,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인사할 때도 뭐 그냥 이부 드레스 입으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한복 많이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여도 거의 뭐 이제 혼주들 위주의 이제 그런 대여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젊은 분들이 한복을 언제 입으냐, 내 애기 돌잔치 때 오히려 그때 입으세요. 그래서 그때 돌잔치 때 이제 뭐 애기 엄마 아빠 이렇게 세트로 많이 입으시고,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일반 뭐 드레스나 이제 뭐 그런 거 턱시도 입으시더라도 뭐 애기는 한복을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뭐 맞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여도 많이 해서 이제 워낙 또 주로 근데 이제 돌 때 이제 위주죠. 그러니까 조금 큰 애들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갈 때 뭐 입고 오라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그냥 애들이 커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니까 옷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싼 거 시장 가서 뭐 사 입히거나 뭐 잠시간씩 빌려서 입히고. 근데 돌 때는 어찌됐건 이건 평생 사진 남는 거기 때문에 돌 때는 좀 신경 써서 다들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돌복도 돌복인데, 이제 돌복도 이제 워낙 이제 업체도 많아지고 하니까 백일복, 그다음에 뭐 베네 쪼고리. 그래서 사진 베네 쪼고리 입고도 애기들 뭐 3, 7 정도 됐을 때 사진 찍고, 뭐 그다음에 100일 때도 사진 찍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100일도 100일 상을 차려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100일 옷 시장이 요즘은 또 굉장히 또 되게 크게 이제 커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돌잔치는 보통 잔치날 입기도 하지만 사진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그때 입으시려고도 이제 빌리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셀프 촬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반 뭐 결혼식 같은 거는 다 취소돼서 혼수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롭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애기 옷을 셀프로 차려서 어차피 그냥 스튜디오에서 사진만 찍을 거니까 뭐 대여든 맞춤이든
크게 무리 없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살펴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뭐 어찌됐건 그리고 요즘 애들 다 하나씩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뭐 상을 차리던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쪽 이제 뭐 애기 옷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형 한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접근성이 좋아요, 그죠? 그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저기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형은 자기가 옷 마음에 든다고 얘기 안 한다고 손님들은 옷이 크네 작네 색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인형은 말 그대로 인형이기 때문에 뭘 입혀놔도 예뻐요. 뭘 입혀놔도 예쁘고 쟤들은 이제 불평을 하지 않아요, 옷에 대해서. 그래서, 인형 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페어 같은 데서 보면, 의외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인형 가지고 놀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한참 앞에 서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생각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뭐 좀 풍족하게 자랐죠. 나 인형 갖고 싶으면은 다 웬만큼 인형 다 가지고 뭐 놀고.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 그 인형 하나 갖기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향수가 있으셔서 그런지 보면서 이제 그냥 이쁘다가 아니라 너무 이쁘다는 눈빛으로 한참을 서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전통 그 한복을 입혀놓은 그 인형들은 정말 그런 향수를 좀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 시장이 뭐 물론 한복도 그렇고 이제 일반 그 양장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돌페어 같은데 가보셨나요? 페어 규모가 엄청나죠, 요즘. 자주 있고, 예전에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분기별로, 그 다음에 페어도 몇 군데서 뭐 크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어도 물론 있지만, 요즘은 거의 이제 SNS로 홍보, 그죠? SNS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뭐 판매도 그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인형 옷이 유행한다고 하면 인형 옷 하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인형 메이크업, 인형 헤어, 뭐 인형 액세서리, 뭐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세분화가 또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또 한 가지를 또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인형 옷 위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형 자체를 만드시는 분들, 뭐 비스크 돌도 있고, 아니면 뭐 인형 수입 워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기존 인형에다가 이제 얼굴 리페인팅, 아니면 그냥 이것도 리페인팅은 이제 다 지우고 다시 이제 그리시는 거 리페인팅이라고 하고, 인형도 이제 리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살짝만 이제 손 봐서 하시는 거, 뭐 속눈썹 붙였다 뗐다, 뭐 이제 이런 거 색깔 뭐 이렇게 바꾸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서양 인형이기 때문에 거의 색깔이 뭐 금발 뭐 이런 거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 입히시려고 뭐 염색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게 그 일반 우리 이제 사람 머리하고 다르게 그냥 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염색이 뭐 어떤 뭐 염료를 하면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이제 또 그거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또 머리만 떼서 보내요. 거기를 보내면 이제 염색을 또 해주세요. 원하는 색으로 염색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 커트, 파마 뭐 다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식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머리카락을 다 제거하고 다시 다 심어요. 그걸. 그래서 왜냐하면 쟤네는 이제 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숱이 그다음에 염색이 또 안 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실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드러내고 이제 그 한 땀 한 땀 정말 한 땀 한 땀 이제 그거 심어서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유행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인형이라고 해서 이제 인형 옷 단순히 인형 옷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인형도 그 양장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니트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그죠 그런 것도 계시고 그 다음에 DIY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완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그 페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새우부터 줄 서 있으시죠, 거기 가면. 새우부터 줄 서가지고, 그 인형 하나 사겠다고 추운데 막 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형을 하시더라도 이제 뭔가 세분화해서 이제 그 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고, 사실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복도
전통 한복도 이게 뭐 다 그 옷이 그 옷인 것 같지만 은근 유행을 많이 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입었던 거 꺼내서 뭐 누구 결혼식 때 가려고 입어보면 아우 촌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수선하는 게 나을까 그러다가 그냥 또 대여해서 입으시고 이러시는데 예전 거에 비해 이제 저울이 길이도 길어지고 뭐 이제 소매통 좁아지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저고리가 길어지면 당연히 치마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 전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치마도 예전 속치마랑 달라야 되겠죠.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속치마도 그 전에 입던 속치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속치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형옷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돌복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돌복에서 이제 돌복에서 오히려 베네 쪼고리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백일옷. 그러니까 뭔가 그 세분화된 그 틈새를 이제 잡아서 이제 그런 이제 시장들이 점점 이제 생기고 있는데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 특화된 거 사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서 그 한쪽으로 좀 역량을 키우시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일반 의상은 전공을 했어요. 의상을 전공을 했는데 졸업하고 그냥 디자인실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그 의류 수입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의류 이제 수입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뭐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이렇게 뭐 회사도 그때 뭐 경기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한참 이렇게 명품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사기 시작할 그 무렵이어서 뭐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유로화가 되면서 진짜 옛날 일이죠. 이제 유로화가 되면서 한번 회사가 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만 해도 뭐 그렇게 그때가 환율이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로화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회사에 좀 타격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그 전에는 이게 되게 이제 뭔가 명품 많이 찾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붐이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길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러다가 제가 나와서 2000년쯤에 요즘에 직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제 어쨌건 이제 미국 쪽에 이제서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조그만하게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직접 해갖고 그때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왜 내가 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나니 환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00년 근처였는데 그때도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길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로가 그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환율로 한번 변하는 거 보니까, 이쪽을 내가 길게 해서는 하기도 좀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뭔가 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좀 길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고 보니 나 학교 다닐 때, 한복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복 만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양장만 만들다가 한복 만들면 되게 하기 싫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한복을 좋아했냐면, 내가 한복을 되게 예쁘게 입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되게 좀 뭔가 고급스럽고 예쁜 한복, 그냥 흔한 한복 말고, 나 되게 예쁜 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복?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데 이걸 그냥 업으로 할 거는라고 결정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배워볼까? 내가 좀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본 성향이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 못하는 스타일. 예전 거 좋아하고 좀 기본 성향이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언젠가는 이제 내 공방을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뭐 거기 수업이 없는데 궁중복식연구원에서 그곳에서 이제 한복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실기도 이제 그 옷 제작하는 방법 이제 실기도 배우고
그때만 해도 거기에 이제 이론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 하면은 되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주변에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론도 이제 조금 배우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거의 보면 그런 기관들에서는 뭐 전시회도 하고 뭐 패션쇼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뭐 해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그 한복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저는 배울 수 있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우고다가 그 이제 업체에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몇 년 있었는데 저 예전에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저한테 뭐 나중에 뭐 할 거냐고 그러셔서 저 그냥 공방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어딘가 취업을 할 때는 되게 뭐 큰 회사 한복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 진짜 청담동에 있는 뭐 큰 한복집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데를 취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어차피 네가 공방을 할 거면 네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 뭐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공방에 가서 일을 해보래요. 너무 큰 네가 생각하는 수준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길게도 배우지 말래요. 한복은 거의 이제 두 시즌으로 나누니까 뭐 봄, 여름? 그러니까 봄에 이제 혼수, 그 가을 혼수 좀 미리 당겨서 하니까 봄에 이제 뭐 가을 혼수하고 가을 겨울에 이제 그 다음 혼수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는데 두 시즌 정도만 그냥 배우고 나오래요. 그래서 오래 배울 것도 없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맛만 보라고 그러셨는데 뭐 어찌됐건 저는 그냥 이제 몇 년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제작도 하고 뭐 이제 뭐 디자인도 하고 뭐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하다가 이제 다가 그때도 이제 조금 오래 다녀서 좀 지겨워졌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였는데 그러다가 저기 또 아는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생활한복 전통한복을 위주로 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활한복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디자이너 구하는데 한번 생각 없냐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공방을 하려면 이제 생활한복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디자인실에서도 이제 생활한복 디자인실에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전에 작은 이제 오피스텔에서 그냥 뭐 간간히 이제 뭐 작업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제 작업하고 그다음에 수업도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아시는 분들 해줘갖고 수업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뭔가 이제 하나를 뚜렷이 내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 없었고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인형 한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인형의 한복을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인형은 인형대로 좋아하고 그냥 한복은 한복대로 그냥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인형은 그냥 한복 입히려고 산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예뻐서 산 거. 그러다가 이거 그냥 한복 얘네 그리고 이제 인형을 사놓고는 이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얘에다가 뭘 만들어 입히면 예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한복 입힐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청바지 뭐 예쁘게 만들어 입혀야지 막 이제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얘를 옷을 계속 벗겨놓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앞으로 입힐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얘가 너무 오래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그래도 한복 치마는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 입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시작했어요. 한복 치마 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오피스텔에서 하다가 거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갈까 하다가 좀 밖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건너편 쪽에 이제 거기서는 1층에 이제 작은 뭐 매장 겸 이제 공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일단 제가 그냥 공방 형태로 이제 수업도 하면서 이제 뭐 제작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급하게 구해서 갔더니 기피할 물건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비교적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 인형옷. 그래서 앞에 인형옷을 이제 쫙 깔아놨어요. 동네 분들 지나다니면서 오셔서 이제 인형옷만 너무 있으니까 여기 사랑옷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옷도 한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형옷을 먼저 준비해놓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차츰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거가 내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도 소비자들은 어떤 거를 좋아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컨택하시는 게 인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형 위주의 뭔가를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형 위주로 이제 했는데, 한복진흥센터에서 하는 한복상점이라는 뭐 페어 형태. 그래서 이제 그때 인형을, 그때도 사실 보통 거기는 뭐 판매할 거 이렇게 많이 갖고 나가서 주로 판매 위주로 뭔가를 하는데 저는 뭔가 사실 처음 나갈 때 팔 게 없어요. 거의 또 맞춤으로 하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홍보하러 가겠다. 그냥 수강생들은 좀 있으면 받아와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이제 선생님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저를 보시게 된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갔다면 정말 홍보 엄청 잘 된 거죠. 선생님 저 알아봐주셨으니까 엄청난 홍보를 하고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갔다 와서 이제 선생님께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인형 한복 책이 나오게 됐어요. 선생님 안 계셨으면 이제 저 책은 못 나왔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저 책이 나오게 됐고 근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형 한복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점 가서 이제 책들을 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재작년 한 가을 겨울쯤에 일반 인형 옷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 서적이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도 물론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붐이 한번 확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붐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파생되는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인형 한복 옷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 출판사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왜냐면 출판사에서 원하는 거는 한복 인형 옷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됐건 이제 이렇게 좀 미뤄져가지고 조금 책이 늦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책 거 나오기 전에 미니어처 책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형은 아니고 그냥 미니어처 책.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베이비돌의 한복 입혀서 하는 책이 나왔었는데, 근데 거의 좀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책이 나왔는데, 근데 아마 그 책은 보시면은 인형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마네킹 같은 폼에다가 아마 있고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꼴에 쟤들이 또 다 저작권이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함부로 책에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한복 하시던 분도 이제 베이비로 이제 책을 내시고 싶으신데 아마 그거가 힘들어서 이제 얼굴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옷 만들려고도 책 보고 인형을 만들려고도 사지만 사실 실용서 같은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책이 예뻐서 사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형 옷인데 인형 얼굴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구매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출판사랑 얘기해서 베이비돌은 얼굴 리페인팅으로 가고 그다음에 파울라 레이나는 이제 본사랑 연락해서 하필이면 또 그때 파울라 레이나 한국에 정식 수입하는 회사가 시점에 이제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이제 홍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쓰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인형으로 이제 뭔가를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이제 그런 거 좀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수업을 여기서 수업하고 뭐 제작도 하고 제가 그냥 한복에 관한 그냥 거는 그냥 다 한다고 그냥 얘기를 하긴 하는데 수업은 수업 패턴들이 근데 저는 보시면 오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좀 약간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느끼는 패턴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바느질이나 이 봉제 쪽도 다 유행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전 한동안 옛날에 십자수 유행하다가 또 처음에 퀼트 먼저 유행하다가 또 십자수로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다가 요즘 태팅 레이스 많이 하고 그전에 프랑스 자수 많이 하고 이런 또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이제 퀼트 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이제 퀼트 막 하다가 퀼트에 이제 약간 좀 재미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 손바느질을 많이 해봤고 보자기 이런 거에 또 규방공예 이런 거 관심 가지세요. 규방을 하다가
이 정도 사이즈 했는데 옷도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런 거 하셨다가 이제 한복 배우러 오세요. 전통 한복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오셔갖고는 보면 거의 수업은 애기옷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큰 옷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세요. 부피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다루기도 힘들고, 이제 원단이 뭐 처음 배우시는 양장 같은 면 같은 걸로 하면 그래도 원단 다루기 힘들지는 않지만 한복 원단 조금 그거보다 조금 다루기 얇고 힘들기 때문에 애기옷부터 보통 제일 아주 뭐 완전 기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베네저고리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애기 돌복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한복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세요. 근데 또 성인 한복을 이제 좀 쭉 하세요. 하시다가 입고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나 입을 거 만들어야지 이거 뭐 쌓아놓기도 안 좋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활 한복을 한두 개씩 이렇게 만드시기 시작하셔서 요즘 이제 그래서 생활 한복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생활 한복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0, 30대들이 입는 그런 생활 한복 말고 몸매를 강조하는 그런 한복 말고 조금 편하면서도 조금 스타일 이제 있게 입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디자인 연구해서 뭐 패턴 연구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여기 이제 수업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수의는 그 삼배로 된 그냥 그런 수의. 보기만 해도 뭔가 무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삼배 수의인데 사실 전통 한복에서 수의는 다 비단으로 만들었지 삼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비단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가뜩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 얼굴 혈색도 없으신데 삼배 입혀놓으시면 너무 혈색 없으신데 뭔가 보기에도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제 전통 수의를 하시면은 옷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속옷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다 이렇게 몸 싸는 것까지가 많은데, 뭐 전통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 이제 간략하게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지수 줄여서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님 해드린다, 아버님 해드린다 하셔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수의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처음 한복 배울 때 수의 배우시는 것도, 그러니까 좀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수의를 배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수의에는 정말 모든 한복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남자 예를 들어서 한복을 한다 그러면 바지 저고리에다가 뭐 최소한 위에 뭐 도포는 뭐 하잖아요. 간단하게 해도 거기에 이제 머리 쓰게 하죠. 그 다음에 뭐 버선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 발목에 차는 행전도 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세트를 그냥 옷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자 것도 마찬가지. 속옷부터 해서 다 세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한복 전반적인 걸 한번 싹 훑어주기에는 수의가 참 이렇게 배우기에 처음에 조금 물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좋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번 그냥 맛보기로 한복 종류 그냥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수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셔도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클래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상하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솔직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뭐 여러 명 한 가지 종류 갖고 아이템 가지고 수업하면은 그것만 해서 계속 이제 그 수업만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사실 조금 힘들고 뭐 힘에 부치고 뭐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방 운영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뭔가 세팅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뭔가 새로운 아이템은 이제 꾸준히 있어야 이게 유지가 한 가지만 갖고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선으로 가다가 이게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그러려면 물론 이제 내가 패턴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이런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물론 공부가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지만 그런 것도 마다 않고 하시는 게 이제 길게 보셨을 때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형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포인트? 하여튼 그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유하고 싶은 거 하나가, 미니어처 한복하고 인형 한복은 달라요. 미니어처는 똑같은 비율로 그냥 축소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비율로 축소시켜서 만드는 거지만, 인형 옷은 작게는 만들지만 어떤 뭐 한 가지는 더 확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뭔가 포인트를 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뭔가 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어처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베이비돌을 만들 때 베이비돌이 비율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머리 사이즈가. 그래서 만약에 미니어처로 만약에 옷을 입혔다고 하면 깃도 좁아지고 고름도 좁아지고 전체적으로 다 좁아지죠. 근데 제 얼굴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느끼는 그 디자인 감각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얼굴이 너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깃이 넓은 게 뭔가 안정감 있고 예뻐 보이니까 제 느낌에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저는 좀 특히 베이비돌은 좀 깃을 많이 넓게 하는 편이거든요. 얼굴이 좀 파울라 얘 비율보다 훨씬 저기가 커요. 그래서 인형 같은 거를 하실 때 인형의 그런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뭔가를 이제 강조하셔서 옷을 만드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물론 이거 본인마다 느끼는 포인트는 다 다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제가 아까 뭐 이론이나 이런 거 좀 공부하시라고 한 거랑 좀 그 관련된 거긴 한데요. 요즘 보면은 인형 한복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배화 때도 그렇고, 당국 때도 그렇고, 예전에 다 전통복식 하던 데인데, 거기 뭐 평생교육원에서 요즘 다 인형 옷을 하거든요. 거기 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시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통 한복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서 많이 하시고, 뭐 특이한 것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전시 가보시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예전 거 뭐 소품 같은 것도 요즘 되게 잘 만드셔가지고 전시 많이 하셔서 되게 잘 만들었다, 옷 그 퀄리티 굉장히 높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옷은 잘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제가 전시에서 조금 아쉬운 거 하나가 보면, 잘 만드는 거에 비해서 옷 입히는 거를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양장은 옷을 입혀놓으면 입히는 방법이 그냥 딱 맞게 입기 때문에 입히는 방법이 딱히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한복은 평면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양장에서 앞머리 있어서 여기 이제 곡선 부분이 있지만, 한복은 저고리에선 없기 때문에 여기 접어서 좀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고 없고만 해도 옷 입혔을 때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만 입었을 때는 또 덜하지만, 이거 위에 다른 옷을 입혔을 때 옷에 여기가 막 뜬다든지 이런 실루엣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옷 입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루엣 살릴 부분 살리고, 이제 그냥 조여줄 부분 조여주고, 그러니까 치마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치마만 입어서는 그 실루엣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속치마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써서 연구를 해서. 근데 이게 또 모든 인형에 이게 다 똑같은 뭐 소재의 그 정도 비율로 한다고 같은 느낌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형 종류별로도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그런 거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입히는 방법에 대해, 착장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시는 게 이제 좀 다른 이제 만드시는 분들하고 차별화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전시 가보면은, 어찌됐건 인형은 이제 뭔가 작은 거기 때문에 다 디테일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옷은 뭐 정말 작은 거, 뭐, 잘 만들었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제일 눈에 들어온 거는 옷에다가 뭔가 소품을 더해서 이 소품의 퀄리티가 같이 올라갔을 때 완성도는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소품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옷에 이제 신경 쓰는 것만큼 이제 소품 만드는 거에 뭔가 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치마 조그리만 입히는 것보다 거기에 놀이개 하나 만들어서, 근데 뭐 판매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뭐 조그맣게 좀 특이하게 뭔가, 딱히 전통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그 뭔가 비즈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걸 만들지 나만의 아이템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해주면은 뭐 비슷하게 만든 옷이지만 내가 만든 거에 또 눈이 한 번 더 가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공방 운영하실 때 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진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컴맹에다가 뭐 이렇게 SNS도 제가 막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 유일하게 하는 게 그냥 인스타그램인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저쪽에 이제 오피스텔에 있다가 이제 공방을 이제 저쪽으로 옮기면서 진짜 뭐가 너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또 글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못해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잘 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리기는 하거든요. 이제 일단 그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뭐 요즘 워낙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니까 그거랑 여기서 이제 짧게 보고 더 깊이 뭔가 보고 있는 거는 블로그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블로그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 되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통 판매책으로 그 뭐 펀딩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 101 클래스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자체가 그냥 홍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입점을 하는 것 자체도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블로그를 할 때도 이제 뭔가 아이템을 잡아서 이제 그 한 페이지 하실 때 이제 뭐 이야기거리가 쭉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뭐든지 다 스토리텔링이죠.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뭐 진짜 뭐 펀딩을 해도 이제 제품 하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품 설명 외에 뭔가 그런 이야기거리가 그저 관련된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 때도 정말 없는 거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전통 같은 거는 뭔가 그런 이론이 조금 받침되어 있으면은 그런 거 풀어 나가시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는 사람 아니면 그쵸. 올 수가 없는 네네. 곳인데 온 사람은 또다시 올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오게 하게끔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비결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하는 홍보는 그냥 저기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뭐 페어 같은데 나가기는 해요.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알아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 네. 수업 여기 바느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도 여기 오면 수업을 네네, 받으세요? 기초도 다 오세요. 미싱 네. 못해도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미싱 무서워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본인 한복을 손바느질로 해보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들 이제 미싱 배우고 나셔서 손바느질 절대 안 하세요. 미싱이 앉기까지가 힘드시지. 그래서 정말 이제 기초부터 또 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다양하세요. 못하는 사람들은 미싱도 알려주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돈 만드는 걸 네. 알려주시는군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그럼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그 전에, 중학교, 몇 년 정도 했었는데, 그 중학교에서 인형 만들기 수업을 했었어요. 거기는, 예전에, 그 전에서 했던 데는 갈 때마다 그냥 한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인데, 이제 중학교 때 학교 수업 시간을 하니까 한 2시간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인형.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래요. 굳이 뭐 한복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인형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좀 전통적인 뭔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이렇게 곰돌이 인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조금이라도 한복 원단 조각 넣어서 뭔가 좀 느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했던 데는, 인형, 그 헝겊 인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치마 저고리, 1학기 때는 치마 저고리, 2학기 때는 바지 저고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담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반제품에 가깝게 해서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그럴 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재료비가 조금 더 반제품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더 높게 책정돼야 될 건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베네 쪼고리 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베네 쪼고리는 뭐 오가닉 원단 예, 이런 걸로 하는데 한복에서의 베네 쪼고리가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예전 어차피 원단을 보면 거의 뭐 면 종류 많이 하시거나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 입히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의미를 두려고 베네저고리 많이 하셔서 선물 같은 것도 하시고 직접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명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명주 실크인데 이거 세탁 어떻게 하냐고 애기 옷을 드라이해서도 입힐 수도 없는 건데 사실 예전에
옛날 사람들 실크 다 뭐 드라이 어디가 되겠어요. 다 뭐 내과 가서 물빨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명주도 이제 물에 이제 저기 그냥 손으로 이제 저기 세탁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마르기 전에 원단이 한 뭐 3분의 2 정도 마른 그 상태에서 다려주면서 말려서 모양 잡으시면은 크게 변형 없이 입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네 쪼고리, 그 다음에 이제 두렁 치마, 그 이렇게 앞에 싸주는 치마 있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사실 옛날 애기들은 뭐 그냥 베네 쪼고리 하나, 두렁 치마 여기까지 애기들한테 버선을 그렇게 신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선 작게 만들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선 하나 넣어주면은, 근데 버선 보고, 사람들이 옷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버선 보고, 예뻐, 이렇게 반응이 그래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아이템은 이렇게 뭔가 좀 하나씩 더 넣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주머니 만들어서 옛날에 그 배꼽 떨어지고 하는 그 넣어주는 주머니 같은 거, 뭐 아니면 이름 새겨서 넣어주거나, 뭐 자수해서 넣어주거나, 뭔가 의미 담아서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품 개발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 애기들 요즘 다 애착 인형 하나씩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맞게 애착 인형 아니면 거기 애착 인형에다가 애기 이름 해서 뭐 해준 뭔가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려면은 특히 이제 패션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같이 접목해서 하실 거는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 그 오곡 주머니거든요. 5가지 곡씩 넣어가지고 결혼할 때도 그 오곡 주머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돌띠 이제 해갖고 하는데 이제 구름이 지금 좀 길게 한 바퀴 돌려져 있죠. 돌림구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애기들 많이 움직이면 구름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예전에 이렇게 돌림구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긴 구름이 많이 길어요. 한 바퀴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이 애기 옷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지금 이렇게 트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트여서 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이제 기저귀 할 수 있는 풍차 바지. 뒤에서 이제 여밈되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일반 사폭 바지 허리 묶어서 입는 거 입으신다면 이제 애기들은 이제 이렇게 풍차 바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100일 옷으로 만든 거거든요. 100조각 저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각을 이제 100개를 이은 건데 이제 아마 이게 딱 100개는 아니고 100개 이상인데 이것도 뭐 제가 창작한 디자인이 아니라 예전부터 100조각 저고리라는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여기 섭도 요거 이제 메밀섭이라고 그래가지고 섭 조각 이제 이어서 여기만 해서 이제 100조각을 쪼개긴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조각을 다 쪼개가지고 이제 옷을 만든 거고요.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동네에서 장수하신 분들 이제 옷감 이렇게 옷을 일부 얻어다가 이제 애기 옷 뭐 그걸로 뭐 베네 쪼고리도 해주고 뭐 이제 조각 이을 때도 이제 쓰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건 100일 옷으로 이제 남자 이제 100일복이 되는 거고요. 풍차 바지는 여자애들도 입기도 했었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은 형태가 조금 다른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풍차 바지 요거 이제 100일 정도 애기 입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 때 남자 옷으로 제일 많이 입는 거는 여기 안에 안에 옷이 이제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두루마기인데 색깔이 이렇게 다 이렇게 블럭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오방장 두루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판 연두색 남자 옷으로 되어 있는 건데 몸판 연두색 그다음에 섭 노랑 소매 빨강 뭐 이렇게 깃하고 여기 파랑 그다음에 여기 무 부분 있죠. 여기 옆에 자주 색깔 들어가서 애기들 두루마기 색깔 나눠진 거 가지고 이제 오방장 두루마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전복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돌띠거든요. 매듭으로 된 얘는 이제 매듭으로 된 돌띠 이렇게 해서 돌복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돌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다 요것도 그냥 오방장인데 이거 그냥 제가 색깔 톤 조금 다운시켜서 그냥 제가 색깔 이제 흐리게 해서 한복이 은근히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 예전엔 원색 입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다 파스텔 톤으로 바뀌다가 요즘 약간 좀 무채톤 또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색깔이 그런 식으로 좀 또 많이 바뀌고 하니까 요거도 좀 색깔 조금 더 톤 다운 시켜서 제가 그냥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두루마기인데 이제 두루마기에다가 얘도 이제 돌림고름을 했어요. 돌림고름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돌복으로 지금 해놓은 건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글귀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돌림고름에 이런 글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돌띠를 대신하기도 해요. 얘는 이거 자체로도 예, 돌띠를 대신하기도 해요. 그리고
순서가 섞여 있어서 이것도 다 보시고 이거는 약간 그 변형시킨 형태인데요. 그 장옷 있죠. 이렇게 머리 뒤집어 쓰는 장옷하고 그 액주음포라 그래서 약간 그 약간 천릭이랑 조금 비슷한데 천릭은 전체적으로 주름이 다 들어가 있죠. 치마 부분에 액주음은 여기 그 겨드랑이 아래쪽만 들어가 있는 그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섞은 형태의 그냥 조금 그냥 현대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여자아이 그냥 겉옷 그러니까 뭐 두루마기 느낌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요거는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겨드랑이 밑에 삼각형으로 들어간 게 장옷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장옷에 들어가는 당, 네, 바이어스로 들어가는 장옷 말고는 안 돼요? 거의 장옷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지 속바지 같은 트임 부분에도 그 약간 좀 그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박아서 모양 내기도 하거든요. 속바지 트임 같은 데도 가끔씩 보면은 예,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당이라고 그 속바지는 당이라고 거기서 당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그런 형태고요. 요거는 지금 배자거든요. 아, 배자 수업하셨죠? 네. 이거 애기 배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끝부분에 이렇게 상모 달아서 이제 술 달아가지고 뒤에 이거는 이제 돌띠 대신 여기 띠 둘러서 여기는 이제 제작한 거고요. 겨울 원단으로 이제 양단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박은 거의 요즘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에는 또 요정 톤이 음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음박으로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